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지난달 질병청에 따르면 5월부터 7월 말까지 온열 질환자는 88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2%가 증가했는데요. 온열 질환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도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발생하는 온열 질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 지역 폭염 문제와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지난 6월부터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더위가 계속될 전망인가요? 그렇죠. 그 5, 6호 태풍이 물러났다고는 하지만 네. 앞으로 태풍이 한두 개는 더 올 것이라고 기상청 예보는 있는데 어쨌든 태풍이 물러는 났죠. 이런 상황에서 대구 경북의 폭염특보가 이제 발효되고 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기상청 발표를 보면 최근년 그러니까 10년 정도, 네. 10년 정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2012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10년 동안의 폭염 일수를 보면 평균 14.6일로 네. 이제 그 통계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체감하는 건 이거보다 더 많지 않아요? 네, 맞아요. 한 2배 정도는 네. 뭐 매일 폭염이라는 느낌인데 어쨌든 7월 3, 4주가 지나가고 이제 8월 접어들어서도 이 폭염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네. 것인데 이 폭염 상황이 되면 뭐 뒤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정말 폭염의 취약 계층이 있습니다. 네. 건강 관리 유념해야 되는데 폭염 취약 계층이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3세 이하의 이제 영유아에 네. 해당되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들, 그리고 또 이제 노인들 중에도 그 일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뭐 네. 혈압, 당뇨, 네. 그다음에 그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더욱 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그 평소에 질환을 가지고 이제 일상적인 치료를 늘 받고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뭐 장애인이라든지 네. 경제적 취약한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 뭐 노숙자라든지 뭐 빈곤층에 있는 분들도 혼자 사시는 이제 독거노인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폭염 취약 계층에 해당되죠. 앞으로 주의를 우리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네. 그런데 이 2018년에도 111년 만에 최대 폭염이 발생하면서 이 폭염을 재난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 당시와 비교를 하자면 지금은 어떤 정도의 상황인가요? 일단 지난 7월 15일 날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보면은 일단 수치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 온열 질환자는 일단 768명이고요. 네. 사망자는 어쨌든 보고되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네. 그 온열 질환자는 이제 그야말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얘기하셨던 2018년 416명보다 오히려 300여 명이 더 많아요. 단순한 온열 질환자는 그만큼 네. 점점점 더워진다는 거. 수치는 어쨌든 간에 2018년에 비해서 최근년이 오히려 1.8배 더 많아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해 경우 2021년의 통계를 보면은 1,370명 정도 온열 질환자가 생겼습니다. 네. 생겼고 그 중에서 2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치죠.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그만큼 119가 출동하고 119 구급대원이 움직이는 숫자가 많아지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지난해 2021년으로 보면은 폭염을 인해서 구급차가 투입된 수치가 1,557대. 네. 그리고 이제 그 구급대원이 연인원으로 1만 3천여 명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그만큼 온열 질환이 생겼을 때 119에 긴급 요청을 받고 119 구급대원이 긴급 이제 출동을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그 빈도도 높아지고 그만큼 투입되는 연 인원도 늘어났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2018년보다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더운지 좀 실감이 되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 대표적으로 온열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대응법도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이 부분은 좀 의학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또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상식적인 내용도 있는데 네. 온열 관련한 질환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가 열실신. 네. 더위로 인해서 이제 그야말로 실신하는 경우인데
이 열실신은 그야말로 이 폭염을 인해서 말초 혈관이 확장이 되어서 네. 체위의 그 저혈압의 어떤 일종의 이 병환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열실신의 경우에는 초기에 잘 관리를 하면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이제 열실신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빨리 네. 좀 그늘진 곳, 시원한 곳으로 옮기게 하고 네. 그리고 평평하게 이제 자세를 취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리를 머리보다 좀 높게 위치를 하게 해서 편안히 휴식을 좀 취하게 해주면 네. 더 응급한 상황으로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동시에 뭐 기본적으로는요, 어쨌든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면 물을 섭취해주는, 네. 수분을 섭취하게 해주는. 네. 이거는 뭐 뒤에 얘기하게 되는 남은 세 가지 온열 질환도 거의 동일한 것인데 어쨌든 수분을 섭취를 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네. 것이 열실신이고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열경련입니다. 열경련은 그야말로 우리 신체 일부에 경련 현상이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열경련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열경련이 1시간 이상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네. 그야말로 응급 조치를 받고 의사의 진료를 받고 긴급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네. 근데 이 열경련은 어쨌든 열경련의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른 것이 아주 미량의 식염수를 좀 섭취를 해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열경련의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뭐 노동을 한다든지 운동을 심하게 한다든지 이럴 네. 경우는 이제 탈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보통 왜 마라톤 선수들 중간중간에 물도 먹지만은 네. 우리 운동하다 보면 좀 식염수를 조금 섭취하잖아요. 네. 그러면 경상 갈 때도 식염수 좀 가져가듯이 네. 이제 그런 것으로 보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열피로. 다른 말로는 열탈진이라고 그럽니다. 열탈진. 네. 이 열탈진의 경우에도 이제 어쨌든 간에 수분 보충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두통이 생기거나 이 좀 메스꺼움이 생기고 오심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네. 이제 근육 경련이 일시적으로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열피로가 이런 경우는 이제 더 지속이 되면 열사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건 좀 위험하게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서늘한 곳으로 옮겨서 빨리 몸의 체온을 내리게 해줘야 되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장 좀 위험한 겁니다. 열사병. 네. 열사병. 이 열사병은요, 그야말로 이 더운 혹서기에 우리의 체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우리 그 정상 체온이 36.5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보다 훨씬 높아진 40도를 넘어갑니다. 40도가 넘어가면 중추신경계 이상이 동반되어서 네. 이것이 조금 더 바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의식의 혼돈을 일으키거나 네. 더 심한 경우에는 이것이 42도까지 중심 체온이 인간의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뇌 부종 같은 것이 생기는 정도로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좀 습하고 덥잖아요. 네. 특히 여름에. 이런 환경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시골의 어르신들 논밭에 나가서 이제 이 더운 날 일을 하시는 이런 경우는 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일을 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시더라도 네. 가능하면 우리 이제 모니터 나오고 있지만은 네. 정말 그 더운 시간을 조금은 좀 피해주고 그리고 밖에 일을 하더라도 그 창 넓은 모자를 좀 쓰고 네. 늘 이제 이 물병을 좀 들고 다니면서 좀 수분을 늘 섭취해주는 네. 습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온열 질환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법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7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뭐 연세가 많아서 고령층은 모든 부분이 취약하죠. 그렇죠. 온열 질환 역시도 역시 똑같은데 네. 지난 7월 21일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신현영 의원, 의사 출신이죠. 네. 이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이제 그 제출받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한 것에 보면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1년 정도 네. 5년 정도 통계를 보면은 이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네. 응급실에 한 번이라도 어쨌든 갖는 환자 숫자는 뭐 1만 3천여 명이 넘는 1만 395명 정도네요. 네. 그 중에서 이제 99명이 이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간에 이거 전국 수치로 봤을 때 아이고 뭐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고 사망이 100여 명에 가까운 정도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큰 거죠. 거죠.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네. 되죠. 근데 이 통계를 또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연령층으로 보면 어쨌든 네.
70세 이상이 가장 많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50대도 만만찮아요. 50대도 20% 정도를 차지하고요. 네. 근데 60대도 뭐 20% 내외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70대 이상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이미 50대, 60대, 70대는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연령이 많을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네. 온열 질환에도 취하게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온열 질환 발생의 연도별 통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어서 이 자세한 지역별 현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지역별 현황 이제 보통 이런 통계는 이제 인구 100만 명당 얼마냐, 이제 이렇게 이제 통계를 좀 내는데 네. 지역별 보면 제주가 유산이 가장 많아요. 100일 중 9명으로. 네.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어쨌든 내원, 그러니까 병원에 어쨌든 갖는 사람, 네. 평균 숫자가 100만 명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1.9명으로 가장 많고, 우리 경북이 한 4번째 정도 되네요. 숫자로는. 네. 근데 의외로 네. 대구와 서울이 이 100만 명당 응급실 내원 수치는 가장 적습니다. 그런가요? 적어요. 근데 또 이제 사망 숫자를 보면, 수치를 네. 보면 경북이 가장 높습니다. 전국 1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 세종, 강원 순인데 저는 이건 보면은요, 뒤에 우리가 또 좀 얘기가 나올 텐데 대구가 나름 그래도 좀 이거 도시 열을 내리는 네. 노력은 좀 많이 했습니다. 진짜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수십 년에 걸쳐서. 네. 어쨌든 뭐 뒤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도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뭐 가축도 사람과 똑같이 생명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더위에는 예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 이제 대구 경북에 이제 이 폭염 경보가 발효됨으로 인해서 올해 경우에만 해도 대구 경북에 폐사된 그야말로 이 더위로 인해서 죽은 폐사된 이 수치가 16만 5천 마리 정도. 심각하죠. 네. 근데 2년 전에도 수치를 보면은요, 2년 전에도 또 적지 않아요. 2년 전에도 뭐 닭의 경우 3,800마리, 돼지만 네. 해도 뭐 한 400여 마리 정도가 이제 폐사를 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매년 이 축산 지역, 그리고 시골 지역의 이 닭, 돼지, 심지어 소까지 해서 네. 이 가축 폐사는 늘 매년 있어오는 현상인데, 어쨌든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그 시골 농가에서는 닭이다, 돼지다, 소다 그 재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뭐 키우는 생명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것을 키워서 농가 생계를 이끌어가는 네. 중요한 그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폐사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가능하면. 네. 네. 이렇게 가축의 폐사가 잇따라 일어난 만큼 정말 무더위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또 대구는 데프리카, 또 안동은 안트디부아르라고 좀 불릴 정도로 이 대구 경북 정말 더운 지역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이 지자체에서 매년 폭염 대책을 내놨는데 어떠한 대책들이 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대구는 데프리카는 전부터 유명합니다. 그렇죠. 대구 플러스 아프리카여서. 네. 근데 안동을 그 안트디부아르 이제 그 아프리카에 이제 코트디부아르, 네. 안동 플러스 코트디부아르를 네. 붙여서 그만큼 이제 안동도 덥다는 건데 실제로 살아보면 안동도 만만치 않게 더워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네. 한 2개 정도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이제 그 안동시의 경우는 어쨌든 폭염과 관련해서 어쨌든 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 무더위 쉼터도 한 360여 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더워질 경우는 이제 임시 그 대피 주거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잠시라도 이주하게끔 하고, 그리고 또 도청 신도시라든지 이런 곳은 이제 어쨌든 간에 도로부터 해서 열섬 현상 생기잖아요. 네. 불타잖아요, 그야말로. 네. 이런 걸 좀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살수 차량 6대를 동원해서 수시로 이제 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 네. 예천군의 경우는 어쨌든 간에 방금 우리가 이제 축산농가 폐사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축산농가의 폐사를 막기 위해 가지고 양돈 뭐 낙농 농가에 어쨌든 이 동물들도 이 더위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무너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면역 강화제를 4,600여 킬로 정도를 이제 공급을 해서 하도록 하고, 이제 문제가 될 경우는 이제 가축의 이제 재해 보험료도 이제 지원을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 이 청송군의 경우에는 뭐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긴 한데 네. 지역의 어떤 전통 시장에 그 딱 펼쳐서 그 어쨌든 간에 그 생계를 일구 가는 네. 이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쨌든 간에 그 좀 얼음물에 들어간 생수 나누는 캠페인을 한다. 이런 지자체별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지역 지자체에 대한 대책들 여러 가지 소개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런 대책들이 온열 질환 예방에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보죠. 안 하는 것보다는 100% 나은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 그 사거리 신호등 쪽에 보면은 그 이 차량 그 뭐라 그러나 이거 저 가림막 해놓고 있잖아요, 요즘은. 거기에도 네. 잠시 좀 쉬고 건너가게끔 하는 노력들도 뒤따르고 있거든요. 네.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낫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모든 지자체가 이것보다 더한 노력들을 한다면요, 뭐 저는 어쨌든 온열 질환과 관련된 네. 예방책은 저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학생들은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그렇죠. 염려되죠. 실제로 우리 같은 일반 성인들도 이제 마스크 진짜 지치잖아요, 진짜. 그렇죠. 더구나 이 더운 여름에. 네. 그런데 한창 움직일 이 청소년 나이에 네. 마스크까지 착용을 하게 해서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워요. 맞아요. 저 나이 때는 정말 마스크 벗고 네. 좀 덥더라도 뛰어다니고 생수 마시고 네.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 모습들 참 보고 싶은데 지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3가지 단계의 이 학생 관리를 합니다. 3가지 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는 주의 단계입니다. 네. 폭염주의보 단계. 네. 두 번째는 이제 폭염경보 단계. 세 번째는 이제 심각 단계. 네. 이 각 단계별로 이 교육청에서 또 학교 단위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략 이런 단계를 좀 대응을 합니다. 네. 먼저 주의 단계는 어쨌든 간에 이제 학생들에게 너무 야외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이제 그 지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각 반별로서 이제 비상 연락망을 이제 가동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이제 수시로 체크하게 하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단축 수업도 이제 검토를 하게 되죠. 이 주의 단계에서는 만약에 더 심각한 그 단계로 갔을 경우는 곧바로 단축 수업 또는 그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는. 네. 심각 단계, 경계 단계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등하교 시간도 조정을 하는 거죠. 네. 시간을 조금 이 덜 더운 시간에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정을 하고 네. 또 아예 뭐 더 더워지면 이제 그야말로 더 심각한 단계가 되면 아예 학교 자체 휴업. 학교를 일단은 며칠 동안 네. 우리가 뭐 여름에 또 뭐 겨울에도 그렇잖아요. 겨울도 뭐 너무 춥고 할 경우에 네. 이제 아예 이제 휴업 조치.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별로 또 이제 일기가 다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요즘 이제 교장들이 재량 휴업일이라고 해서 교장들이 1년에 들어야 될 수업 일수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은 선선하지만 대구 경북이 더우면 대구 경북에는 각 학교별 재량 휴업일을 정하는 거죠. 네. 오늘 내일 너무 더우니까 뭐 이틀 동안 학교 오지 마라. 네. 휴업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경계 단계, 심각 단계로 가게 되면. 네. 네.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폭염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 누구나 다 똑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이 너무 더울 때는 이제 야외 활동 좀 자제해야 되고 또 불가피하게 또 이제 생업을 위해서는 또 움직이게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어쨌든 간에 좀 창넓은 모자 그리고 좀 가벼운 모자. 오늘 저도 좀 더워서 이렇게 좀 가벼운 차림으로 제가 지금 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가벼운 차림하고 또 늘 이제 물병을 좀 휴대해서 갈증이 날 때는 바로 수분 공급을 하도록 하는 자기 스스로의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축사 문제 얘기했는데 폐사의 문제 얘기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 가축의 축사 이런 곳에 이제 분무 장치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얼음물을 좀 넣어주도록 하는 특히 양식하는 곳에는 네. 얼음물을 좀 넣어주도록 해서 네. 관리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폭염 현황과 함께 관련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